있구나. 네, 어제 농구에서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는데 맨날 전화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오늘도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네, 근데 저 사실은 인류학과가 뭔지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글쎄, 나도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 와서 배우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어떤 인류학이 여러 가지 더 설명할 게 있지만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번 학기에 스포츠 영어 문화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운동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보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이번 학기에 몸의 인류학 듣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다큐 같은 거 보면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여러 가지 관점, 뭐 자본 아니면 계급, 뭐 세계화 이런 여러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 역시 학구파라 그런지 꼭 그렇진 않아. 자본 계급 어려운 얘기를. 인류학에 의해서 그것도 하던데, 이렇게 막 메모드 만들고 이거 전시도 하고 하던데, 그림도 그리고 막 글도 쓰고 막 해서 붙이고 지점토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 또 현장 학습 이런 게 굉장히 수업에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게 인류학의 어떤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작년에 문화와 권력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속해 있는 농구 동아리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인류학적으로 그냥 저희가 속해 있는 집단 자체도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의미들을 파악하는 과정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있는 왕한석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은 인문 사회과학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학은 크게 이제 네 가지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물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인간의 과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인류학자들이 속해 있는 인간의 사회 제도 및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소위 사회문화 인류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언어인류학이라는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은 크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다 아는 문화라는 이론적 개념,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좀 이게 되게 사례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빈 실장이 계속 하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이현정 교수고요. 지금 몸의 인류학, 그리고 정치 인류학, 의료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몸은 생물학적인 몸을 넘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몸의 경험을 해요. 예컨대 한국에서 성형 같은 것은 굉장히 유명해서 중국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제 몸의 인류학 수업에서는 이처럼 몸의 생물학적인 부분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은 그 전주에 한 100페이지 가까운 그러한 책이나 논문을 읽고 와요. 그걸 읽고 오면은 제가 기본 개념을 강의를 하고요. 주로 토론을 하고요. 또 그룹을 져서 이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팀별 조별 발표를 해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개인이 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다른 아픔의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뇌가 잘못된 사람은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이런 것은 어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제죠. 처음에
인류학과 답사를 했을 때 그 인디아나 존스 나오는 것처럼 막 이상한 숲속에 가면서 막 탐험하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치, 그렇지 않지. 우리 막 일본 가서 음식 문화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뭐 선사나 가는 데 가서 종교 이런 것도 연구하고 뭐 되게 재밌게 많이 했었어. 대만 갔을 때는 소수민족들 사는 산 꼴짜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먹는 음식 먹고 되게 신기했어. 저는 대만 갔을 때 그 소수민족들하고 이렇게 막 애들 앞에서 춤추고 이러는 거 관람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때 도쿄 사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아 맞아, 나 사진 봤던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 거. 네, 저도 1학기 때 발리를 갔었어요. 발리 맞아, 가서 맞아. 그 부족민들이 막 깨짝 댄스를 추더라고요. 깨짝 댄스가 뭐야? 깨짝 이렇게 하는 거. 전통춤. 네네네. 그게 되게 막 기억에 남았어요, 많이. 그 선배들이 그 정경수 선생님이랑 화평한 6인이 갔을 때는 거기 되게 특이한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놀라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집안에 무덤이 같이 있어서 거기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그 위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완전 다르다. 조상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는 되게 놀라운 거잖아. 선배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래도 나름 또 이해하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되게 편안하게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어떤 유명 관광 명소만 체험하는 게 아닌 어떤 사람들이 현장 속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제 인류학과의 답사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인류학과 학생들은 매년 중국, 일본, 대만, 발리,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마지막 우주로 불리는 파푸아뉴기니까지 세계 다양한 나라로 현장 답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조사하는 일반적 개념의 답사가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장도 보며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류학과에는 다양한 실습 수업들이 있는데요. 실습실 한 곳을 찾아가 어떤 실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고요. 현생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에서부터 오늘날 현생 인류의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실습실에서는요, 사람 뼈대학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실제 그 사람 뼈를 가지고 실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실습실에 조선시대 고고학 유적지에서 출토된 인골이 약 200여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골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모형만 가지고 그 실습을 하는 줄 알았다가 실제 사람 뼈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 전체 사회대를 통틀어서 사람 뼈를 다루고 있는 이 실습실이 사회대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실습실을 방문하고 생물인류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 얘기를 할 때 진로도 되게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그 우리 선배들이 어떤 일 하는지 알고 있어? 오빠는 혹시 뭐 알고 있어요? 방송 쪽에서도 많이 계셔서 언론 쪽에도 누들로드 다큐멘터리 만들었던 PD분도 우리 학교 선배님이고 언론계 쪽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았어. 아무래도 공부가 좀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어떤 학문이나 그런 거에만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베이시스트도 인류학과 선배라고 해요. 진짜? 나 좀 멋있다. 찾아보고 싶은데. 하긴 그 우리 왜 영상인류학 강의하시는 김홍준 선생님도 영화 감독이시니까 맞아, 감독이시라고. 예술적인 그런 쪽으로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인류학과 88학번이고요. 현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블리자드는 글로벌 컴퍼니거든요. 글로벌한 회사가 다른 나라의 상품이 들어갈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현지화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코미디 영화를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지만 미국 사람들은 안 웃고 그 감성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가 되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각 나라에서 예를 들면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 한국 게이머들은 어떤 부분들을 더 좋아하고 중국 게이머들은 어떤 부분들을 더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블리자드에서도 본사에 우리 유저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설명해주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게임을 좀 더 현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과 안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더 프레임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저희 서울대 안에서 다양한 그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들의 성격이 어떤지 어떠한 서브컬처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왜 음대 식당은 언제 가는지 공대 식당은 언제 가고 사회대 식당은 언제 가고 왜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저희가 한 20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디지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VHS 레코더가 있고 멤버들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지금 구글에서 유튜브를 맡고 계신 성황욱 씨라는 분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둘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눌러가지고 에디팅을 하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 밤새면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20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제 일종의 시사회를 하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서편대 조감독을 하신 분이 저희 인류학과 나오신 선배님이세요. 그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그 시사회를 쫙 보시면서 마지막에 딱 듣고 나서 저희는 이제 막 긴장하고 어떻게 평가하실지 딱 기다렸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끝냈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게 유일한 저희가 받은 코멘트였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류학의 장점은 시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나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보려는 미디어 업계에 있던 게임 업계에 있던 또는 경영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그러한 시각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인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인류학 안에서의 커리어만을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한 환경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필수로 해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학과에 대해서 뭐 수업도 얘기했었고 진로나 동아리, 뭐 답사 같은 것도 얘기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처음에는 되게 인류학과라는 게 좀 뭔가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활동적인 것들을 많아서 더 많이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배들한테 인류학과는 뭐다? 라고 딱 말할 때 한마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가족? 딱 이런 분위기? 그치, 나가서도 가족같이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니까 되게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 사실 학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나도 인류학이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1학년이라 그런지 과보다는 반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과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학교 다녔던 것도 생각나고 졸업하고 나서도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 되게 좋았던 곳인 것 같다고. 그치. 형 특히나 이제 7년 동안 학교 다녔으니까. 그치.